속지 말자. 바로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최근 일주일 전부터 어딜 가도 저 얘기를 다 하죠. 바로 정치 통합을 하겠다.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한 거 두 번 다시 속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윤석열 후보의 워딩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속으면은 또다시 문재인 시즌2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조국에 속았다라는 얘기는 누구의 워딩일까요? 바로 어제 깨어있는 시민연대, 줄여서 깨시민이라고 하죠. 깨어있는 시민연대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2년 전 가을이었죠. 2년 전 가을 조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광화문 집회를 열었고, 그리고 조국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열었는데, 바로 조국 수호 집회를 거의 주도적으로 열었던 이 단체가 바로 깨시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제 그저께 방송하면서 제가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대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얘기 목소리가 참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 깨시민이 조국 옹호, 이른바 조국 사수대의 핵심 역할을 한 그런 단체인데, 어제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 깨시민이 도저히 이재명은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생중계를 했죠. 저쪽 서초동에 직접 가서 생중계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조국, 이른바 민주당의 아주 친문 세력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깨시민한 단체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이 일어났던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반전이다. 지금 저 사진이 나오죠. 오른쪽에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저 집회에 참석을 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깜짝 등장을 하는 건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시민연대의 대표죠. 이모라고 하는 그 대표, 이민구 대표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악수를 하고 이미 지지를 하겠다, 이제 윤석열을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론에 밝힌 상태인데, 바로 어제 그 지지 선언을 하는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2시에 하는 신촌 유세 끝나고 바로 어디를 갔냐 했더니 바로 이 행사에 참석을 했군요. 그래서 깜짝 등장을 해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속지 말자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각 정권을 연합해서 이제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급조된 거죠. 급조. 그런 거에 이제 우리 더 이상 속지 맙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어제 유세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그런 비판을 했는데, 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 통합을 하겠다. 정치의 각 이 세력들, 다른 정당들에게 조금씩 권력을 나눠주면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국민통합이라는 게 아주 이 시대의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통합 또 통합정부, 이거를 누가 먼저 강조를 했습니까? 사실 잘 기억을 더듬으면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미 통합정부, 국민통합에 제일 앞장서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띄운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국회에서의 어떤 이 선서, 취임식 선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할 때 지금 찾아보면은 통합이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국민통합 또 통합정부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그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그런 흔적이 일어났나요? 5년 동안의 이 정치 행위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통합정부, 국민통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그 실정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뭐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아프게 느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는 거에 이 말뿐인 전혀 이 실천은 글쎄요, 그야말로 뭐 빵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장관, 차관 구성하는데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를 차지했다고 그랬죠. 특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차관들이 전체 5년 동안 그 내각 회의에 참여했던 장관 중에서 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졌다는군요. 전현직. 통계가 그렇습니다. 통계가. 한 번도 이른바 야권에서 또는 중도 세력에서 그렇게 장관을 찾거나 총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제 기억에도 없고 여러분들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하다못해 정의당, 이른바 좌파,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이라고 같이 또 필요할 때는 또 서로 얼싸안고 상당히 초록은 동생이라고 이 같은 결을 갖고 있는 정치 세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그야말로 살아보겠다고 지난 그 총선 때 그 비례대표 이런 것을 아주 상당히 꼬이고 해가지고 심상정 의원이 주도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심상정 의원 이 목표대로 하면은 거의 원내 교섭단체를 20석을 달성을 해서 정의당이 반짝 주요 정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선거법을 뜯어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에 어떻습니까? 무슨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의당만 살려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정의당과의 약조를 깼죠. 약조를 깨고 시민당이라고 하는 외곽 비례대표 전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정의당과도 그렇게 연대를 못하고 정의당을 이렇게 말살을 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어떻게 정치 통합, 정책 연대 이런 거를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난 5년 동안을 이렇게 흔적을 우리가 반출을 하면요. 아니 5년 동안 그럼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이렇게 통합정부를 구성한다? 이게는 글쎄요. 이거는 뭐 사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유 정말 참 이자들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그 많고 많은 시간들 다 어디다 두고 이제 코앞에 일주일 달랑 남겨놓고 정치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각 정파들, 각 정당들에게 손을 벌리고 성사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김동연 후보, 새물결단이죠. 김동연 후보가 오늘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후보 사퇴를 해가지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권력을 분점을 하는 걸 몇 가지 이제 뭐 장관 몇 자석을 DJP 연합처럼 그렇게 나눠 갔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180석이나 넘는 300석 중에서 180석이나 넘는 그런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각 상임위에 22개 상임위원회 다 상임위원을 독차지를 했지 않습니까? 야당한테는 한 석도 안 줬죠. 물론 후반기 이 구성할 때 상징적으로 몇 자리를 줬습니다만은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전반기 2년 동안은 단 한 석도 상임위원장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행포를 해놓고 이제 딱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정치 통합을 하겠다, 연대를 하겠다. 글쎄요, 이거는 정말 대선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 외에는 다른 진정성이라고는 사실 눈금망치도 없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이란 그 좋은 호시절은 다 뭐 하고 이제 일주일 남기는 대선 앞에서 정치 통합을 한다. 각 그 정파들에게 권력 나눠줄게 우리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다.
대표적인 게 하여튼 그 정의당의 이 요구를 말살을 하고 정의당의 씨를 아주 말살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차려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네 그래서 25석인가 그거를 독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의당에 갈 거를 다 이쪽으로 뺏어온 결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처음부터 아이고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선언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한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한테 한 거를 보면은 지지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TV토론에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이제 마지막 토론인가요? 네. 모레군요. 4일인가.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토론에서 더 불꽃 튀는 그런 공방전이 벌어질 텐데요. 자, 바로 이 속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새롭게 포장만 바꿔가지고 이 연립 정치를 한다, 정치 통합을 한다. 이건 절대 속지 맙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른바 정치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여당 이재명 후보의 그런 논리는 허구로 가득 찼다라고 제가 논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 정파들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응답이라도 하듯이 이틀 전에 심야 11시 반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통과를 시켰죠. 땅땅땅. 자, 이제, 이 정치 통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 조항도 바꾸고 다 바꾸겠습니다라고 밤 11시 반에 그것도 네,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한 것이죠. 네. 오늘 3월 2일, 그렇군요.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8시에 여러분들 마지막 토론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오늘도 분명히 이게 공방이 될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냐, 정치 통합이냐. 예. 지금 정치 통합의 그 허구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윤석열 후보는 시종일관 국민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은 바로 편가르기라고 저는 상당히 됩니다. 우리 쪽 진영이 아니면 다 적으로 모는 그런 이른바 진영 싸움, 편가르기 논란 이런 것들이 5년 내내 지속이 된 게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다. 국민들을 딱 둘로 나눠서 우리 편 아니면 적군, 다 적군으로 모는 그런 상황을 5년 내내 지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문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실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제가 부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시 국민을 두 쪽을 내놓고 이제야 와서 정치 통합을 한다고 이거는 정말 국민을 가재 붕어개라고 그러죠. 가붕개로 아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 징표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뭐 D-7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을 조심조심 그럴 그 계제도 지났습니다. 사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는 거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그 시한이 벌써 이미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신 있게 메시지를 제가 전해 올립니다. 예, 관련 내용으로 조금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 자체가 정치개혁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어제 신촌에서 저 사진을 보시면은 어제 신촌 유세 또 동장 유세 이게 다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 생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역시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그 현장 유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저기는 이제 신촌 유세 현장입니다만은 예. 여기가 이제 주요 국민의힘에서 단골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주요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1년 전에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도 저 신촌 바로 저 장소가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선거 대규모 유세였는데 네. 3월 1일 물론 유세는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만은 6일 남았죠. 당일날은 빼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도 신촌에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예, 면면이 화려한 면면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원희룡이군요. 네, 두 번째가 홍준표, 가운데가 윤석열, 예, 오른쪽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유승민, 그 옆에가 이준석, 이렇게 이른바 원팀 문제로 상당히 예, 속을 썩혔던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옆에 있지요. 홍준표와 유승민을 이렇게 손에 들고 그야말로 이제 완전하게 하나의 완팀 결합체가 됐다라는 것을 대회에 저렇게 과시를 한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1일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유세에서 당내 경선 경쟁자들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예. 어제 저 사진에도 뒤에 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일반 시민들이 꽤 많이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아주 상당히 그 환호했다라고 하는 네, 그 제가 어제 한 서너 사람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나눈 결과 이렇게 얘기를 물론 뭐 저렇게 군중에 막 환호 소리 들고 최소한도 10,000명, 20,000명이 모이면은요 이렇게 후보뿐만이 아니라 그 참석자들이 다 업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뭐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듯한데 예, 유세는 유세고 이른바 도도히 흐르는 예, 민심은 또 민심이기 때문에 일희 일일비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신촌 유세는 굉장히 성공작이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자체 평가이더군요. 예, 바로 이 신촌 유세에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정권 교체가 곧 정치개혁이다. 지금 정치개혁을 이재명 쪽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개혁을 하겠다. 5년 동안 그렇게 팬팬이 놀고 국민을 우리 편 아니면 적군으로 다 몰았던 그 세력들이 이제 와서 일주일 남겨놓고 정치개혁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우리는 국민 통합에 더 우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말도 하더군요. 네, 정치 초보 6개월도 안 된 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게 어찌 보면은 바로 그게 제일 확실한 정치 개혁 아니겠느냐. 나는 정치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옳은 길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데 뭐 일견 타당합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건 맞죠. 네, 국민이 키운 그 윤석열 아니던가라고 캐치플레이도도 바로 국민이 키운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 그 자체가 정치개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의 썩은 정치인이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예,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 같은 맥락으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 예, 586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세력, 그 다음에 이권 카르텔에 얽혀있는 그런 썩은 정치인들이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파고들었는데요. 아마 이게 물론 뭐 양쪽 지지자들 이미 마음을 정한 40%들이야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움직이질 않지만 중도에 있는 분들은 야 누구 말이 옳은지 아마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주제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바로 저는 뭐 아주 쉽게 5년 동안 뭘 하고 당신들이 정말 정치 통합에 그렇게 원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진작에 했을 그런 필요한 건 아주 과업이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업인데 국회 180석을 갖고도 그냥 국민 분열 아니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공수처라든가 뭐 이런 거에 혈안이 되면서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외면시했지 않느냐. 이제 딸랑 열흘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 걸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낸 거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바로 지금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 통합 을 하겠다. 결국은 이제 뭐 연립정부라든가 공동정부가 다 이 안에 놓여 있는데요. 자, 김동연 바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예,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네, 예, 아시아투데이에도 주요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는 저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사퇴, 이재명 당선 위에 신발끈 묶겠다. 이재명과 공동 선언을 했는데요.
정치 교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네, 사실은 김동연 후보도 저희 대선 후보에게 든다 여기에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잘 안 맞고 해서 2번, 3번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요. 예, 아마 그때부터 후보 사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 그 관련 기사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고요. 자, 김 후보는 이날 영등포구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달라.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함께 해준 당원들, 아반떼 지지자들,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네. 글쎄요. 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장관이었죠.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글쎄요.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실제로 더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하는 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본인이 이제 어차피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뭐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정치 교체를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이재명 편을 들면서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지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기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높일 그럴 이 계산임직하다. 물론 뭐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은 그래서 바로 오늘 오전에 후보 사퇴를 했다는 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차쿠라시키님, 네. 네, 테네시 용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미국 테네시주에 계시는 분이 예, 네, 가끔이라도 들어와 주시면은 뭐 좋습니다. 네, 또 지금 여러 가지로 통합 내각 구성을 약속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지금 이제 이른바 친민주당 민주당의 외곽 부대 인사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빼놓고는 다 이재명 쪽으로 다 이렇게 연합을 해서 통합내각을 구성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저기 선봉호, 윤여준, 법륜스님 이렇게 원로 20명이 대선 후보들이 통합내각 구성 약속해달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걸 뜯어보면 사실상 이재명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이 글쎄요 한두 명의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 평소에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분들인데요. 바로 이렇게 통합내각 구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일주일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여기에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자, 통합내각, 정치통합을 계속 이렇게 군부를 떼라. 그리고 외곽의 우리 원로들은 계속 이게 대한민국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 정치 통합해야지. 통합내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재명이 주장하는 게 맞겠네? 라고, 중도표가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 제1야당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급하니까 또 여론조사에서 뒤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고 국민 통합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그걸 실천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한광옥은 DJ 대통령이나 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죠. 비서실장. 이분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전쟁 같은 선거지만 차기 대통령이 가장 절실한 거는 역시 통합이다. 역시 이제 원로들은 뭐 통합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통합이 어떤 통합이냐, 그리고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통합의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강옥 전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국민에 대한 통합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치 통합, 세력 통합, 이 정치 연대 이런 거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야 국민 통합이 된다. 예, 문정부 행보는 통합과 거리가 멀었다. 예, 제가 지적한 대로 뭐 똑같지요. 아니,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가 유불리 떠나서 사명감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네, 그 한강욱 전 비서실장 얘기도 바로 그런 제 말씀을 드린 거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서 친문단체 깨시연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손잡고 지지선언을 했는데, 네, 깨시연이 깨어있는 시민연대의 준말이라고 그랬죠. 예, 바로 조국 수사 때 조국을 수호한다는 집회를 주도한 단체인데요. 예. 빚을 두고두고 갚겠다. 그 당시에는 저 윤석열 조국을 잡아 족친 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을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마음의 빚을 지금까지 지고 있었는데 두고두고 갚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악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깨끗한 나라를 위해서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계속 비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 깨어있는 시민연대 아주 친문단체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조국 수호의 선봉장을 자임을 한 그런 단체가 윤석열 지지선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예, 그리고 이른바 중도 좌파 쪽에 있는 분들도 이재명 지지를 그렇게 내키지 않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D-7을 앞두고 속지 말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